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야기를 담은 족보 나의 미니 자서전, 이게 마지막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런 귀한 일을 하시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. 앞서 쭉 지내오시면서 연표들을 만들었습니다. 연표들을 이제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. 선대 연표 만들고, 조부모님 연표 만들었고, 부모님 연표 만들었고, 나의 연표 만들었습니다. 자녀들은 사실 연표를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. 자녀들 연표는 자녀들이 만들면 되지 않겠나. 자기 연표와 자기 자녀 연표는 이제 만들어야 하니까 자녀들은 양육 과정의 스토리들만 썼습니다. 나의 연표 안에 아이들의 일은 중요한 일들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자라면서 중요하게 있었던 일들은 그 일이 곧 나의 일이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그 일을 알든 모르든 이제 그렇게 중요한 일들은 나의 연표 속에 다 집어넣으시고, 나의 연표는 많이 길어지겠죠. 내가 있는 내 당대를 자세하게 기술하는 겁니다. 자녀들 연표를 기록하려고 하면 별도로 빼가지고 이렇게 적기가 자녀 앞앞이 다 적기도 힘들 뿐더러 그게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, 그래서 내가 만드는 족보는 내 당대 이야기를 자세하게, 그리고 자녀들은 내 권속이다, 이렇게 이제 해서 자녀 연표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. 어쨌거나 선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연표를 하나로 이제 모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. 페이지를 매기시고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. 그리고 이 연표에 기초해서 또 연표 이전에 가계도를 또 그려야 하겠습니다. 선대로부터 쭉 내려와서 우리가 조부모님 때에는 연표에 형제까지 넣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삼촌들까지는 이렇게, 그러고 조부모님 밑에 아버지 이렇게 이제 있겠고, 우리 형제들, 그 다음 우리 형제들 옆에 두고 나의 자녀,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시면 이제 형제들 자녀도 요즘은 자녀가 많지 않고 하니까 또 적어줄 수도 있겠고, 직계는 그대로 적고 반계는 이제 필요하신 만큼 적고, 또 이제 모계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. 가계도를 이제 꼼꼼하게 완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이제 사진을 골라야 합니다. 그리고 부록을 만드시고, 그리고 나서 출판을 위한 간단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, 사진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이제 책을 냈을 때 앞쪽에 화보집, 보통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? 화보집이라고 하는 앞쪽에 사진만 쭉 들어가는 거기에 실을 사진과 글 썼는 그 본문 중에 안에 실을 사진,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앞쪽에 들어갈 사진은 의례적인 사진입니다. 의례적인. 그러면 우리 보통 역사서 나오는데 보면 증명사진부터 해서 딱 이렇게 나오는 다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? 앞쪽에 들어가는 사진은 첫째, 개인 인물 사진. 우리 자녀들 인물 사진도 좋고, 우리 선대에 있는 사진이나 초상화가 있으면 선대부터 인물 사진을 탁탁탁탁, 그리고 나중에 책 만드실 때 가능하면 가계도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. 지명이 허락되지 않으면 첫 줄에는 예를 들면 조부모님 초상화가 계신다고 하면 조부모님 탁, 그 다음 이렇게 아버지, 그 다음 내 자녀들, 이렇게 이제 좀 들어가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의례적인 사진들 좀 넣으시고, 그리고 인물 위주의 어떤 단체 사진, 아버지 회갑잔치 때 단체 기념 촬영한 게 있다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구성원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념 촬영한 사진들, 그런 거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, 그리고는 주요 가족 행사, 대표적인 게 자녀들 결혼식 사진이겠죠. 그런 사진들, 부모님 회갑잔치 사진이라든가, 또 이제 우리 동기간에, 남매간에 계모임에서 어디 놀러를 갔다, 이런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런 사진들 중심으로 이렇게 수합을 하시고, 그 사진에 설명 나눈 거는 양식에 저희가 자료에 제시했습니다만,
거기에 등장인물이 누구다 이런 부분 설명 좀 달고 해서 사진을 앞쪽에 들어갈 사진을 탁 종이에 붙여서 챙겨주시고, 그 다음 본문에 들어갈 사진은 당연히 첫 번째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관련된 사진. 근데 사진을 많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. 또 사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사진이 작아지면 사진 효과가 떨어집니다. 버릴 거 버리고, 그러니까 버리란 말, 내버리란 말씀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장, 아무리 많아도 2장 정도만 택하셔야 됩니다. 사진을 어떻게 택하느냐? 역동적인 사진, 잘 찍은 사진보다는 메시지를, 다시 말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, 그걸 강렬하게 전해줄 수 있는 사진이 좋습니다. 운동회 사진이라고 하면 보통 다 모여서 조회하는 사진 그거 안 쓰지 않습니까? 뭐 이렇게 달리기 할 때 뭐 인상 팍 찌푸리고 뭐 그런 사진 보통 쓰지 않습니까? 그 운동회를 한 컷 사진에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그거 쓰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그 일을 제일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하나 쓰시죠. 그 다음은 이제 글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좀 넣고 싶은 그런 사진들도 있을 겁니다. 그런 사진도 골라서, 이제 글은 안 썼지만 그 사진만 가지고 사진 설명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쭉 이렇게 써주기만 해도 뭐 200자국이 한 장 정도 혹은 2장 정도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렇게 써주시기만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같은 교직에 계셨으니까 뭐 첫 번째 소풍 갔던 때 촬영하신 아주 흑백 사진 작은 게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44년 교직 생활에 첫 소풍 받는 기념을 찍은 뭐 장소는 어디고 당시에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었다 이런 식으로만 적어도 뭐 그걸 본문 중에 아버지께서는 뭐 교직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뭐 첫 번째 소풍 갔을 때 이건 너무 장황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사진 한 장을 딱해서 밑에 간략하게 한 대여섯 문장 정도로 짧게 탁 적어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고 사진 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진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제 부록, 저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만 이제 부록이라는 것은 자료를 별도로 뒤쪽에 첨부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예전에 자서전 썼던 이제 어른 같은 경우에 그 인간문화재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지정서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스캐닝해서 사진첩을 만들어서 뒤쪽에 부록 자료를 쭉 넣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훈포장 같은 거 이제 받은 거 있으면 뒤쪽으로 그 또 교직에 계셨다 하면 뭐 임명장 이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자료들 뒤쪽에 놓고 또 앞에 화보나 본문에는 못 넣었지만 꼭 넣고 싶은 그런 그 자료들이 있으면 그쪽에 이제 쭉 붙여서 이제 넣으시면 되겠다. 책의 분량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감안하셔서 하면 되겠습니다. 자녀들과 더불어 부록자료를 한번 골라봐도 되겠나 싶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하시면 책자 발간을 위한, 족보 발간을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하셔야 될 게 이제 출판 단계입니다. 이제 글 타이핑 해야 됩니다. 손자, 손녀들이나 이런 친구들 뭐 용돈 좀 주고 타이핑 좀 하러 가십시오. 그리고 타이핑이 된 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, 이야기를 조금 구성을 해야 됩니다. 앞서서 우리 나의 10대 뉴스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? 30곡지 쓰고 이제 그렇게 약간은 순서를 조금 배열을 바꾸거나 들어갈 위치를 이렇게 조금씩 옮겨야 돼. 순서대로 쭉 따라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. 없는데 글을 부모님 이야기 쓰고 또 내 이야기 쓰고 자녀 이야기 쓰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살아온 인생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같기 때문에 저 앞쪽에 부모님 이야기할 때도 언급되고 내 할 때도 언급되고 그래서 조금은 수정해야 될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스토리 구성, 이야기 구성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오탈자, 맞춤법 뭐 이런 거 좀 손봐야 할 겁니다. 이제 이런 작업, 그리고 이제 그 원고를 넘기게 되면 출판사에서 이제 편집 디자이너가 이제 편집도 하게 되고 뭐 출판을 몇 부 할 건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전자출판의 형태로 할 것인지 책을 몇 부를 발행할 것인지 뭐 칼라로 할 것인지 흑백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족보니까 또 양장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제공을 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검토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원고 작업이 끝나면
형편에 맞추어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.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주위의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과 더불어서 상의해서 하시면 될 요소 같습니다. 뭐 이 강의가 올려져 있는 사이트를 통하면 거기에 또 전문 인력들이 그 적절한 비용으로 또 잘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그 명문가의 기초를 놓는 일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족보를 만드셨습니다. 이 족보가 앞으로 이 집안을 명문가로 이끌 것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확신합니다.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